안녕하세요. 방금 좋아하는 매시코리아의 최홍입니다. 이 대표님께서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살짝 긴장이 되는데, 제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저는 좀 IT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희준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아주 재밌는 소재를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 참깨가 아프리카에서 온 거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참깨와 들깨의 보관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는 참깨, 들깨 굉장히 상품적인 이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 상품의 특징을 결정하는 건 아침에 배달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상품의 퀄리티가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소개 그리고 제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매시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외국 회사의 한국 지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는 순수하게 한국 토종의 회사고요. 약 창립한 지는 한 9년 정도 된 벤처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이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 그러면 뒤에 코리아를 붙였냐? 코리아라고 하는 거를 붙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한국 시장에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확신을 하면 그 모델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시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매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찾아보시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네이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매시는 약간 망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에 이 프로세스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통신 루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매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물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 30년 동안 이제 IT 분야에 있었습니다. IBM에서 한 2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유럽 시장 담당하고 있는 B2B 사업을 하는 이제 사업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유럽 시장에서 근무를 할 때 느꼈던 게, 유럽의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아까 이 대표님이 이렇게 적절한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요즘 이제 여기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여행들 많이 가보시고 싶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유럽에 내가 아는 도시가 어디가 있지? 그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인구가 적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가 오래되긴 했지만 유럽 시장이 워낙 유럽이 워낙 인구 증가율이 낮아서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아마 그 통계가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2년에 발표했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유럽 전체에 인구 100만이 되는 도시가 20개가 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에 들어갈 때 대한항공 비행기가 어디로 들어가죠?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죠. 굉장히 큰 공항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근데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2012년 통계에 의하면 75만 인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이제 쭉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에 있는 이렇게 굉장히 좁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유럽에 가서 그 치열함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6년을 근무를 하고 SPC라고 하는 그룹에 가서 해외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면서 조금은 젊은 분들과 함께 벤처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IT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좀 도와드릴 수 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이제 이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만한 피자입니다. 피자 자체로 놓고 보면 과거에는
어떤 치즈를 썼냐, 어떤 밀크, 어떤 도우를 썼냐,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가 상품의 퀄리티를 좌우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죠? 어떤 교통수단을 가지고 나한테 언제 어떻게 내가 주문을 할 수 있고 나한테 어떻게 딜리버리가 되느냐가 굉장히 상품의 퀄리티를, 상품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메시코리아는 처음에 여기 수송, 배송, 배달 이 부분의 서비스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IT적으로 놓고 보면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물류 시장을 공부하시려면 이 IT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솔루션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TMS라고 하는 운송을 관리하는 어떤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쭉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 화주들이 늘어나고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출고 또 그 전에 주문 인입, 주문을 하고 저희가 출고를 하는 이 부분까지 저희 서비스로 이제 확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송하는 과정에서의 배송 운영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지방에서 지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고 있는 굉장히 그 갈증, IT적인 혹은 데이터적인 갈증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자 컨설팅과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3, 4일 전에 났던 조선일보 기사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로지스틱스, 소위 말하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는 소개가 있었고, 또 물류에서 제가 이제 물류 시장을 IT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저 3PL이라고 하는 용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3자에게 물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물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물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1PL, 2PL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활용하는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예를 들면 CJ의 대한통운 같은 회사는 자사 내에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전형적인 2PL입니다. 어떤 별도의 자회사를 가지고 운송 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이제 3PL이죠. 저희와 같은 회사들이 이제 3PL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PL을 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와 AI 베이스로 해서 가장 최적화된 효율적인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브릉프렌즈라고 하는 도보 배달, 도보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배달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바이크, 보통은 이제 이륜 오토바이들을 가지고 배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대체 수단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와 함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있어서 좀 자랑 삼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배달업계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신사업에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세대들은 아마 굉장히 이 패션에 민감하실 텐데요. 의류나 신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어떤 특정 브랜드의 자기 사이즈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들은 오프라인에서 뭔가 내용물들을 보고 상품들을 보고 그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심지어 제가 놀란 거는 저희 화주사 중에 저희한테 서비스를 맡겨주시는 화주사 중에 화장품 서비스가 있습니다. 화장품을 배달을 하시는데요. 이제 아마 대부분 20대 여성분들일 것 같아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딸아이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딸아이들도 심지어 화장품까지도 배달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저희가 이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배달을 하는 이런 그 도구들이 ESG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전기 바이크와 이제 전기 사륜 자동차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 물류업계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보다 빠른 속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제 MFC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다 고객의 배송지에 가까운 곳에 저희가 아주 작은 냉동 냉장 설비를 가진 그 물류 창고를 가지고 고객에게 좀 더 빨리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민의 비마트입니다. 배민의 비마트는 슈퍼용품들을 배달을 하시면 아마 배달 시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는 바로 이런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같은 물리적인 공간들이 굉장히 우리 집 주변에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몇 가지 이제 이 숫자들인데요.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이런 물류 유통에서는 B2B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마켓 쉐어 70%를 차지하고 있고 당당히 1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인 공간들이 전국에 한 450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약 한 30년 동안 IT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서 이 회사에 조인했던 이유는 이 회사가 바로 물류회사라기보다는 물류 서비스를 하면서 즉 IT 회사이기 때문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300여 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0명이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R&D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 350개의 기업 고객들이 저희와 함께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은 약 2,6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조금 더 개괄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이 전통적인 제조 회사들의 물류의 형태는 저 위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제조사에서 제조사 차량이 판매 총판에다가 실어 나르고 판매 총판이 도매점에 갖다 주면 도매상이 다시 소매점에 갖다 주고 라스트 마일을 딜리버리하는 아주 전통적인 형태였습니다. 이게 다 파편화돼 있죠. 그래서 애석하게도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 끝에 있는 소매점에 있는 데이터와 맞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인 가장 애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게 요즘 이 제조사들 혹은 이 총판들이 물건들을 어디다 올려서 팔죠? 아마 이커머스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이버, 마켓컬리 올려서 팔고 있죠. 그러면 이 생산자들은 내 물건이 어느 고객에게 어떻게 팔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이 생산하시는 참기름이 많이 팔리면 좋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커머스의 굉장히 큰 이 플랫폼 회사들이 과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산수적으로 풀어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 데이터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오너십이 과연 그러면 이런 유통의 변화에서 과연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플랫폼 회사들이 그런 데이터의 오너십들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에서 나이키가 어떻게 했죠? 철수했죠. 그 이유는 나이키의 물건을 어떤 엔드유저가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철수한 겁니다. 그 물량이 적어서 철수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다양한 형태의 물류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형태가 비용 구조가 고정비의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차량을 한 대 400만 원에 빌리면 물량이 적게 팔리든 많이 팔리든 400만 원 단위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비즈니스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동비화하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해 왔고 가급적이면 많은 서비스 분야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제조 단계부터 소비자에 가는 단계까지 전체를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로 고객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화주사들이 저희의 주요 화주사들을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재밌는 거는 볼까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류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와인 소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현재는 법적으로 전통주만 딜리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통주의 가장 큰가요? 배상면주가가? 하여튼 배상면주가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이 샴페인과 비슷한 그 느낌이 나는 복순도가 이런 화주들이 이제 저희의 주요 화주사들로 최근에 이제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상품들도 요즘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그냥 카툰으로 재밌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햄버거를 하고 있는 샘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장소를 차려놓고 아주 맛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려다 보면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도 구해야 되고 텍스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딜리버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환경입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가 점점 커져서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지점을 낸다라고 하면 그 복잡도는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본질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과 높은 생산성을 가진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 이런 표현 쓰긴 뭐하지만 애석하게도 AI이기 때문에 그럼 AI에 대한 그 공통적인 의견들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고 AI 측면에서 저희 회사의 밸류를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사실은 오후에 하기에는 별로 재미없는 주제이기는 하죠. A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파트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알고리즘을 돌리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AI의 하나의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있죠. 서울에서 광주 올 때 어느 길을 통해서 가세요라고 하는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학습되어 있는 어떤 패턴 분석에 의해서 어떤 그 라우트를 최적화된 라우트를 제공을 하죠. 우리 5G 나오면서 대단했습니다. 뭐 AI 가지고요, 뭐 로봇 가지고 뭐 잼 밴드도 보여줬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드럼 치는 친구는 뭐 예를 들면 일본 동경에 있고 기타를 치는 사람은 미국에 있고 노래하는 사람은 서울에 있고 그게 5G로 연결되면서 같이 합주를 하는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 합주가 완성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5G IoT가 되면서 이런 AI의 환경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우리한테 서비스로 제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 콜센터, 요즘 이제 챗봇 많이 쓰는데요. 전화 와서 전화 걸었는데 콜센터에서 전화 안 받으면 무지하게 짜증나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혹은 뭐 다양한 형태의 기계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럼 기계한테 메시지를 남기면 나한테 혹시 문제가 어떤 문제였나요?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발전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어떤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로 나한테 질의를 하고 그걸 자연어를 해석을 해서 나한테 그 즉시성을 조금 있다가 그거를 즉시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요즘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AI가 우리 실생활에 아주 유익한 서비스로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이륜으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콜을 잡는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적화된 라우트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기사분들을 추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 배차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저희가 80% 이상, 최근 들어서는 90% 이상의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AI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업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AWS죠. 그래서 그 AWS에 저희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 솔루션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어떤 피크 타임이 오던 그리고 굉장히 빠른 리스폰스 타임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AWS 환경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류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저희가 그 파티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PL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5PL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물류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서비스까지, IT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이제 5P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5PL까지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회사는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고도화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당연히 부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IT 환경을 말씀드린 건데요. 굉장히 이제 복잡하니까 이 부분 잊어버리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물류 부분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IT적으로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떠한 도움이든 필요하실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갖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길거리에서 이륜에 약간 저희 회사 약간 색깔이 민트색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제 폰트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민트색으로 돼 있는데 민트색 보시면 저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제일 잘하는 딜리버리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또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